다음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 윤과 싱크로나이즈, 이 나경원 최대 변수입니다. 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 당권 레이스 관련 소식인데요. 이 어제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서울 송파을 신년 인사회 자리에 정말 당권 주자들이 총 출동했죠.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특강 연사로 나섰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총선 승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PPT를 만들어서 아예 발표를 하는 열정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본인이 윤심이다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눈빛만 보면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눈빛을 안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아니 가출을 해야 되고 대통령 공개적으로 욕해야 되고 지금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기현 의원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자리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이번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강 도중에 두 사람이 도착을 해서 연단에 서서 이 마이크를 잡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강연이 다 끝난 뒤에야 두 사람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윤석열 파이팅, 국민의힘 파이팅 이런 구호 정도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좀 약간 늦게 와도 주요 인물이 오면은 보통 중간에 방금 지금 누가 들어오십니다. 누가 오셨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보통 건네기도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보면은 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결국 김기현 의원뿐이거든요. 뭐 약간 일타 강사처럼 막 별표도 치고 막 대통령 막 찍기도 했어요. 그럼 결국 친윤 후보는 김기현이다. 교통정리가 끝난 걸까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파을 신년 인사회잖아요. 네. 그 신년 인사회에서 지금 당대표 후보 중에서 이제 김기현 의원만 불러서 마이크 잡게 하고 특강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신년 인사회는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신년 인사회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초청을 하는데 초청 대상에서 안철수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부러 배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라면 공평하게 다 초청해서 마이크 잡고 당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죠. 네. 초청을 안 했다는 것은 아마 좀 늦게 나경원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왔는데 초청을 안 했는데 좀 불청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 사람들이 초청도 안 해도 왔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 행사에 당원이 특히 많은 행사에는요. 동등한 자리로 가면 마이크를 주고 안 주고 소개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누구에게 마음이 실려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도 안 줬고 그냥 파이팅하고 끝난 걸 보면 이 행사 자체는 뭐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이고 의원 지역구이긴 하지만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그런 좀 밑작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지막 말씀이 김기현 의원을 결국 거의 뭐 추대를 하기 위한 친윤 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밑작업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똑같이 왔는데 마이크도 한번 못 잡은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두 사람 마이크를 못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민주숙 기자 행사장 밖에서 또 열심히 어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안 의원 이 인사회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관저 초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다시 꺼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주위 사람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이 행사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당대표는 사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자리다. 안 의원 자신은 오직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경선에 나서게 됐다라며 당대표 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 안철수 의원만 왔던 건 아니죠.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 전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자들과 신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출마를 더 확신하는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실까요?
당이나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또 요구가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 아직 고민 중이고요. 이게 좀 힘이 있으려면 당대표 하면서 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농담처럼 하는데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인구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원론적인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왔던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이 대통령께서 주신 업무도 중요한 업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이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이 원하는 요구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당대표를 하면서 이 부위원직까지 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만약 진짜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직은 내려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SNS를 통해서도 이 나 전 의원은 틈틈이 이른바 떡밥을 던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2일 TK 신년 교례회에서 권성동 의원과 누가 더 TK냐, 진짜 TK냐를 두고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본인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잊어버리셨을까 봐 준비해봤습니다. 저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제가 왜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네, 신년서부터 당 신년 인사회에 대구까지 찾아가서 저런 발언을 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장은미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보면은 뭐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앞서서 보면은 친윤에선 지금 김기현 의원으로 거의 약간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나오면 오히려 찍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일단은 나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류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어제만 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은 본인 사무실까지 계약을 하고 드롭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본인 의지일 것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을 사실상 주저앉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른바 윤심에 반하는 본인의 정치 행보를 나경원 전 의원이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에서 지지를 못 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사실 원조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뒤에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해서 장제원 의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윤핵관도 장제원의 일원하러 가는 거 아니냐, 교통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왔거든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한 명에게 힘이 쏠리는 부분에 대한 견제 심리도 분명히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윤핵관을 넘어서 장핵관이다. 공천과 관련해서 당대표 뒤에 장제원 의원이 있게 되면 공천권 행사를 할 텐데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 낙점한 의원들을 이외에 다른 지금의 후보들 그리고 공천을 준비하는 뭐 현직 의원들 굉장히 반발 심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을 때 그거를 반기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지표가 윤심과 당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이 워낙에 지지도, 인지도 면에서는 그 후발 주자들 그리고 경쟁 주자들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것이고 저는 왕따 이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물론 나경원 부위원장이 나오면 당심 1위인 만큼 당선이 되긴 할 텐데 그럼 당선이 됐을 때 친윤이 민 후보인 김기현 의원을 제치고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용산 대통령실이 과연 이걸 반기고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나경원 의원이 사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1위를 달림에도 불구하고 왜 선뜻 깃발을 들지 못했느냐. 그거는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렀을 때 국민의힘이 승리를 담보할 것인가? 좀 어렵다고 보는 전망들이 많죠. 특히나 이 지역구가 워낙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 장담하기 어려운데 나경원이라는 주자와 김기현이라는 주자 중에 총선을 염두에 뒀을 때 누가 더
좀 소구력이 있고 좀 낙점이 될 것인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 다음 총선에서 또 굉장히 좀 역할을 한다면 또 그 부분에서 또 이 용산 대통령실이랑 또 잘 마음이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